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밤을 함께하는 오키노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지금도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정신이 몽롱해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즘 참 살기 힘들고 팍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하기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마당에 그보다 스펙이 좋지 못한 이들은 그들보다 조금 더 일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싫어 생활고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고에 오래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확하게 브래디와 찰스가 어쩌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선택이 최악의 것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2014년 7월 2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브룩 슬로쿤과 그녀의 남자친구 찰스 오페니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50에서 330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스가 필요해요. 우리 집 사람들은 모두 기관지염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임신 8개월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도울 수 있다면 제 딸이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일단 누가 시켰든 간에 그런 몸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글을 올리고 10일 후 브래디 오스트라이크라는 남성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브래디 오스트라이크라는 남성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브래디는 그들 커플에게 성적인 관계를 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며 그는 그들에게 위험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120달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자친구 찰스도 동행할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음날 경찰은 차량이 버려져 있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소유주는 찰스 오페니어로 그는 분명 이전날 그런 관계에 대해 3자 대면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찰스의 행방은 묘연했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7월 16일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찰스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없었고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없어 사인은 알지 못했지만 제거 전에 그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확인됩니다. 찰스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그의 여자친구 브룩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커플과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는 그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을 안 경찰들은 커플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날 만났던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경찰과 짧은 추격전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브래디는 차를 받고 자포자기한 것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경찰은 그의 차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브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브룩이 차 트렁크에 실리기 전에 브래디가 브룩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추측합니다. 브래디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그의 편집증적인 광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집에서 수백 장의 사진들을 발견했으며 중세시대 가면, 체인메일, 장갑, 장난감 수갑, 의료용 장갑과 주사기, 무기와 탄약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세탁기 안에서는 피 묻은 옷이 발견됩니다.
그 밖에도 녹슨 도끼, 케이블 커터, 채찍, 목에 올가미가 매여 있는 인형, 여성 의류로 가득 찬 케이스 역시 찾아냈습니다. 또 그의 집 벽에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의 전 여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종말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음식과 생필품을 보관해둔 장소라고 합니다. 캐비닛 안에서 알 수 없는 메모들이 발견되는데 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기뻐하십시오. 또 나는 그것을 얻어야만 즐거움 등등 주인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브래디는 공원에서 커플을 만나고 찰스를 먼저 처리한 뒤 그녀를 집으로 끌고 가 지하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곳은 이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계획적으로 만들어둔 것이었으며 그곳에 둔 개장에 부룩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설치한 보안 카메라에 녹화됐으며 그가 그녀에게 한 행동 역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테이프는 7월 17일로 오후 1시 직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브래디가 LA에서 한 여성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범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비겁한 브래디는 경찰이 자신을 찾기 시작하자 도망쳤고 추격전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꼈는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커플의 최후의 수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브룩은 사건이 있기 2주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와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역시 찰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사이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연인을 이용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모든 상황이 안전하게 끝나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돈이 브룩의 손에 쥐어졌을까 싶네요. 세상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에 한 시골 지역 사유지에서 두개골이 발견되는데 치과 기록으로 찰스라는 것이 확인됐으며 총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요즘 연인들 간의 문제가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강제적인, 강압적인,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 알지? 라고 말하는 가해자도 이런 점만 빼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피해자도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 추악한 인간을 만나게 되어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커플. 자신이 저질러버린 행동으로 많은 중세시대 덕후들에게 피해를 끼친 브래디 오스트라이크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